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전 실습에서는 에디트 컨트롤에 적은 문자를 하나의 카톡방에만 전송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에디트 컨트롤에 적은 문자를 여러 개의 단톡방에 동시에 전송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윈도우에 리스트 박스를 생성하여 작업 상태를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고 자신이 전송한 채팅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컨트롤에 글꼴을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는 이전 실습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단톡방이 있더라도 그중 한 개만 찾아서 카톡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되었고요. 제가 세 개의 단톡방을 지금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글 쓰고 전송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 한 개만 지금 파인드 윈도우를 했을 때 첫 번째 걸린 그 윈도우에게만 지금 이 카톡이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줄은 그러니까 카톡이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실습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치면 이제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카톡이 동시 카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개만 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핸들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한 개밖에 안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어야지 이제 여러 개의 단톡방을 찾고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단톡방까지 저장할 것인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디파인문을 사용해서 한 30개 할까요? 30개 정도 최대 30개까지 기록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상수로 정의를 했고요. 저 뭐 정의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쌍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톡방이 톡 윈도우, 그러니까 메인 윈도우하고 그 메인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에디트 윈도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톡방의 아이디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핸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자료 구조를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아까 하나만 있던 게 이렇게 자료 구조 안에 들어가고요. 그럼 전역 변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을 위해서 내가 찾은 이 단톡방의 제목,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하면 18기 강좌 되는 이 제목이 있죠. 이 제목도 함께 여기 자료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제목을 같이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타입으로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 크기로 256 크기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여기다가는 카톡방 제목을 저장할 변수 이렇게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제에서 굳이 얘를 안 해도 되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제가 하나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겠죠. 이 자료형으로 이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톡 윈도우에 스트 맥스 카운트 이렇게 하면 이제 30개의 단톡방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배열 정보를 하나 선언했고요. 근데 30개가 다 있는 게 아니죠. 뭐 단톡방이 지금 같은 경우 3개가 있으니까 3개만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30개의 정보가 있으면 30개가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잡습니다. 0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 단톡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 배열에 실제로 들어있는 단톡방의 정보의 개수만큼 이 값을 증가시킬 거예요. 만약 이 값이 3이면 이 배열에 3개의 항목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0, 1, 2가 유효하다는 그런 정보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단톡방의 카운트를 여기다가 기록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해봤자 하나밖에 못 찾죠. 왜냐면 찾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찾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음, 여기다가 한번 지금 이제 이 변수가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기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처음에 0이니까 여기 0번째에 있는 점
윈도우, 그죠? 이게 메인 윈도우죠. 단톡방 메인 윈도우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널 들어 있을 테니까 이 전액 변수기 때문에 따로 값 안 넣어줘도 다 널 들어 있습니다. 다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톡 윈도우가 되고 여기에는 톡 윈도우가 아니라 점 에디트 윈도우, 그 다음에 요렇게 코드가 바뀌고 브레이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브레이크 해버리면 한 개밖에 못 찾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는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해서 반복물 나오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서 있으면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문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너무 소스가 너무 길죠? 이렇게 막 이게 이만큼씩 썼으니까 너무 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같은 항목들을 계속 쓰는데 따로따로 명시를 했으니까 코드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더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쓸 겁니다. 배열의 이름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그죠? 이 시작 주소,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 P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P, 포인트 P는 gtalk 리스트의 0번째 항목의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소스를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 간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항목의 주소를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0번째 항목의 주소를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이게 더 좋습니다. 실제 실행 속도도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코드도 더 간단해지고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한 것보다는 변수를 하나 더 적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얻어서 그 주소를 갖고 다니는 거죠. 만약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p++ 이래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0번째 항목 가리키고 있다가 p++ 하면 주소가 하나 증가해서 1 증가하는 게 아니죠. 톡 윈도우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gtalk 카운트 gtalk 리스트에 0번째 항목에 있다가 이제 1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찾은 개수도 기록해야 되니까 찾았으면, 그죠? 얘도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좀 더 이해하시면 이걸 여기서 돌면서 계속 증가시키지 않고 이게 다 찾은 후에 얘가 증가된 주소하고 이 주소가 시작 주소하고 서로 빼면 그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빼서 gtalk 카운트에 마지막에 한번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게 힘드시면 지금처럼 찾을 때마다 카운트 플러스 해주면 몇 개 찾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뭐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표현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에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 find window ex가 그 어떤 부모 행동인데 널 했으니까 이제 제일 상위 윈도우 메인 윈도우 리스트에서 여기 처음에는 얘가 널이 들었겠죠. 전부 다 널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널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찾게 되는데 다음번 찾을 때 이제 카톡방을 하나 찾아잡고 그 다음번 카톡방을 찾게 되면 찾은 거 다음부터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p++를 해버리면 p가 기억하고 있던 톡 윈도우 처음 찾았던 이 윈도우의 주소는 0번째 항목이 가지고 있는데 p++를 해버리면 1번째 항목으로 가버렸잖아요. 1번째 항목에 있는 h톡 윈도우는 널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면 그 윈도우 리스트에서 처음 위치의 걸 또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p++를 해버리면 p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 찾은 윈도우 핸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미 증가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 이제 루틴이 꼬이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핸들 값을 새로 하나 선언을 하고요. 얘는 따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p++를 하더라도 이 값은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하고 있고 이 값은 근데 이제 그 저장은 안 됐으니까 p에 에디트 윈도우가 아니죠. 톡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코드는 또 추가로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보다 살짝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버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럴싸한데 아닌 거죠. 왜냐면 이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p++를 하면 첫 번째 항목에 그 h 톡 윈도우가 처음 찾은 윈도우 핸들인데 내가
플러스에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버리면 여기에 이제 P의 톡 윈도우 하면 그 두 번째 방에 있는 변수인 H 톡 윈도우의 그 핸들 값이니까 널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널로 동작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찾을 때는 처음 찾은 핸들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지금처럼 따로 변수를 두고 내가 처음 찾았던 이 변수 값이 여기 저장이 그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p++ 한다고 이 값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다음번 검색할 때 처음 찾은 윈도우 그 다음부터 찾아 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코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hfind 윈도우가 왜 필요한지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할 때 지금 보시고 저 hfind 윈도우를 도대체 왜 써야 되지? 라고 의문이 안 사라지면 저한테 꼭 질문하셔서 그 댓글로 적으셔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속 질문하셔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돌면 이 지통 리스트에 그 단톡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단톡방들 정보를 다 찾을 거고요. 카운트에는 찾은 개수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하나 빠뜨렸네요. 이 두 개 핸들 말고 그 단톡방 이름도 하나 기록하기로 했죠. 기록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p++ 하기 전에 우리가 찾은 윈도우가 이 톡 윈도우잖아요. hfind 윈도우. 그 hfind 윈도우나 지금 이게 대입을 했으니까 같은 값이겠죠. hfind 윈도우 현재 찾은 그 단톡방의 이름을 얻어서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얻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윈도우에 제목을 넣는 방법은 get 윈도우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시고 지금 이 변수를 쓰셔야 되고 뭐 둘 다 뭘 쓰셔도 똑같습니다. 같은 값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p의 타이틀 그 다음에 얘가 256자죠. 256 이렇게 하면 이 윈도우의 그 제목 있죠. 제목을 이 변수에다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복사를 해주는데 최대 256자까지만 복사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256자보다 적다면 그 숫자만큼만 복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목이 뭐 300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 300자를 다 가져오지 않고 256자 이 범위 내에서만 256바이트 범위 내에서만 복사를 해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톡방의 핸들, 그 다음에 단톡방 안에 있는 에디트 컨트롤의 핸들, 그리고 단톡방 제목까지 정보를 구성하는 그 코드를 다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송을 제대로 못하겠죠. 지금 에러도 날 거고, 왜냐면 지금 한 개만 전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지금 이제 카톡방 개수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바꿔서 핸들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지토 카운트가 0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직 방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단톡방이 0이면 그냥 반환하게 해버리고요. 0이 아니면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찾은 개수만큼 반복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여러분들 선택하기 나름인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면 얘는 뭐 i 쓸 거니까 조금 더 간단하긴 하겠네요. 여기 i 점 에디트 윈도우 이렇게 했죠. 에디터 각 에디트한테 그죠? 자기가 찾은 에디터한테 이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각 그 찾은 에디트들한테 동일한 여기서 에디트 컨트롤에서 얻은 값을 동일하게 쭉쭉쭉 보내서 한 번에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코드가 별로 안 바뀌는데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 쓰는 게 불편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은 다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쵸? 여기다가 P에 이렇게 화살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더 간단하고 효율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밑에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P++ 이거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항목의 주소를 가지고 그걸 갖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P++면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서 또 작업하고 그 작업이 결국은 방 개수만큼 계속 반복해서 처리를 하려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라고 제가 한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서 보시면 미안해요 들어가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잘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보면 한 번에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 0.2초의 딜레이가 있는데 한 개씩 0.2초를 쓴 거예요. 그럼 총 이게 방이 세 개니까 이게 200씩 세 번 먹었으니까 600ms 딜레이가 먹은 거거든요. 근데 방이 더 있으면 이거 곱하기 방 개수만큼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걸 쓰고 너무 빠르게 엔터 치면 안 되니까 넣은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반복하는 횟수만큼 딜레이가 늘어나서 사실 아까처럼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방이 많아지면 딜레이도 많아져서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걸 조금 더 좋게 구현한다면 코드는 좀 더 늘어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포인트를 하는 게 매력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냥 아까 배열처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드가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셋 텍스트만 각 방에 다 기록을 하고요. 단톡방에 다 기록하고 200ml만 쉬는 겁니다. 중간에 200ml만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방 처음부터 시작 다시 주소를 받아서 또 다시 반복으로 엔터키를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다 빠르게 텍스트를 다 적고 전체적으로 200ml를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엔터키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세 개 다 자기는 200ml 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글 쓰고 어차피 다 200ml 쉰 거니까 200ml만 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200ml 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쉬는 게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거죠. 방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최적화가 괜히 뭐 최적화가 아니라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것만 해도 프로그램의 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그냥 구현하는데 급급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여러 가지로 자꾸 자기가 바꿔보고 만들어 봐야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누군가가 글을 적었는데 예, 이렇게 하고 한번 써볼게요. 쓰면 아까는 딱딱딱 세 개 따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같이 딱 쓰고 바로 딱 올라가요. 어, 예, 이렇게 쓰면 한 번에 딱 뜨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00ml만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루틴은 아까보다 얘가 더 이렇게 좀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실제 동작하는 건 얘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스가 뭐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더 빠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로직을 자기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그 원하는 개수만큼 자기가 띄워놓고 한 번에 막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단톡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저기다 같이 막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물론 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자기가 이제 여러 군데 단톡방에다가 같은 말을 공지를 하고 싶을 때 단톡방을 꼭 다 합칠 수는 없거든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같으니까 그 단톡방들 전체에다가 말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예, 한 번에 쫙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선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일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리스트 박스 지금 제가 여기에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여기에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좀 더 프로그램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서 한번 프로그램이 좀 더 정보를 나타내는 것처럼 한번 보여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ch 뭐라고 할까요? 리스트 그냥 리스트 박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하나 만들려고 핸들을 잡았고요. 여기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복사해 올게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왔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윈도우는 똑같이 크리에이트 윈도우 EX 얘도 이제 엣지 쓰려고 플랫하게 안 하고 좀 이렇게
파진 것처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제 엣지를 줬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박스도 똑같이 윈도우 클래스 네임이 리스트 박스입니다. 아마 이게 대소문자 구별 안 할 거예요. 다 대문자로 적어도 똑같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성은 장애 제목이 없으니까 눌러줬고요. 차일드 이거 비지블이고 LBS 스탠다드가 여러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좀 보면 노티파이, 소트, v스크롤, 보더까지 들어가 있는 게 LBS 스탠드,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스타일의 약자예요. 이 속성 쓰고 좌표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25001번, 그죠? 25000 이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이면서 25001번 구별 아이디, 그러니까 25001번, 2번,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윈도우는 메인 윈도우는 세 개의 컨트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리스트 박스, 그다음 에디트, 그다음 버튼 이렇게 세 개를 가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25001, 25002, 25003 이렇게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날 때 얘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박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디트 있고 여기 위에가 이제 리스트 박스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럼 리스트 박스가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찾았을 때 찾았는지 안 찾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프로그램 쓰는 사람이 실행하면 뭐 찾았는지 안 찾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정보가 이제 찾았으면 이렇게 요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이틀과 기록해서 찾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타이틀만 일단 한번 찍어보면 리스트 박스에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하면 되거든요. 인서트 리스트 박스 나중에 제가 블로깅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쓰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찾고 나서 샌드 메시지 써가지고요, 리스트 박스한테 뭘 보낼 수 있냐면 현재 찾는 리스트 박스가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든 리스트 박스 GH 리스트 박스잖아요. 내가 만든 리스트 박스가,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말을 이제 메시지를 lb 리스트 박스입니다. insert string 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리스트 박스가 자기 리스트 박스 안에 문자열을 추가할 수 있는 함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add string 있고 insert string이 있어요. add string은 정렬해서 그냥 자동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insert string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한테 내가 문자열을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 겁니다. 내렸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적어야 되니까 어떤 위치에다가 기록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제 얘가 0부터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0, 좀 처음에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0번째 위치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 찾은 게 지금 이 타이틀이잖아요. 예,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금 내가 찾은 이름을 그 리스트 박스에다가 인서트 하겠다라는 거죠. 0번째 위치에다가 한 번 더 돌면 1번째, 2번째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얘가 W 캐릭터 타입인데, 여기 이제 메시지에서는 이 W 파람, 그 메시지 ID 뒤에 W 파람, L 파람인데 주소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수값이 아니라 주소값이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L 파람이라고 PARL 하고 캐스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파람이라고 캐스팅 해주시면 이제 에러가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찾은 것을 그 리스트 박스 안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면, 예, 지금 보면 이제 세 개를 찾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톡방에 지금 보시면, 그쵸,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찾은 건지 이렇게 나온지 모르니까 앞에 조금 문자를 추가해서 찾았다 이렇게 표시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밤에도 카톡을 하는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str 그러니까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이걸 쓸게요. 그 그러니까 SW printf 자체가 그 sprint하고 같은데 보안 STR 옵션 쓰고 그다음에 유니코드 쓰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쓰면 뭘 할 수 있냐면 str하고 자기의 크기가 256자까지 쓰니까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음, 카톡방 사진 이렇게 하고 사진 이름을 %s로 이렇게 찍도록 하고 사진 이름이 요거죠. 이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그냥 방 이름만 찍혔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L자 써야 되나요? 유니코드니까. 그럼 이 방 앞에 이름 앞에다가 카톡방을 찾았다고 이렇게 글자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 이제 이름이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이렇게 구성된 이름 아까 그냥 방 제목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문자를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r에다가 이 문자를 재구성을 했고요. 그럼 이제 타이틀 대신에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아까는 그냥 찾았다고 아까는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카톡방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점으로 해도 되고 뭐 딴 걸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sprintf 그러니까 이 와이드 캐릭터 sprintf를 써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그죠? 좀 더 사용자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카톡방이 많아지잖아요. 카톡방이 많아지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리스트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지금 설정된 게 없잖아요. 설정된 게 없는데 뭐 이거는 3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상관은 없겠네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밑에서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찾았다는 걸 이제 3개 찾았다는 걸 이제 프로그램만 딱 실행해 보면 아 단톡방을 3개 찾았구나 이거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아까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쓴 내용을 내가 여기 적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카톡한 내용을 카톡에 들어가는데 내 리스트에도 같이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쓸 때 여기 한 번만 저기 리스트를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얻어온 걸 그죠? 얻어온 거를 그냥 그대로 써버릴게요. gh 리스트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카운트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1 이렇게 쓸게요. -1이라면 자동으로 그 리스트 박스의 목록에서 가장 뒤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적으면 그러면 내가 카톡 한 것을 내 리스트에도 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자 기록 테스트라고 이렇게 한번 전송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록 테스트라고 들어갔고 여기 이제 기록 테스트라고 하나 더 내 거에도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여기다 기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내가 한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뭐 다시 쓰고 싶으면 이거 더블 클릭해서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내려가더라도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들어갔는데 여기도 들어갔는데 지금 커서는 이전에 있던 걸 기록 테스트 선택돼서 돼 있잖아요. 방금 들어간 게 얘니까 얘가 자동으로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추가하고 나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하나 더 해주면 좋으냐면 send 메시지 하고 lb set cursor select라는 selection이라는 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에다가 자기가 이 함수가 그죠?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있습니다. send 메시지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뭐냐면 현재 내가 인덱스를 몰라서 맨 마지막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넣은 인덱스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에 지금 내가 이 문자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 문자를 리스트 박스의 몇 번째 항목에 들어갔는지 그 값이 최종 반환 값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현재 그 항목에 추가된 그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적고 L8하면은 아무 값도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내가 문자를 추가하고 그 위치에 커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이거 추가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서 커서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여기서 미안해요 이렇게 적고 누르시면 들어가고 여기도 미안해요가 추가되고 커서까지 딱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쓰면 자동으로 커서가 세팅이 되면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할 때마다 쓸 때마다 이거 지우려면 이게 좀 그렇죠.
그냥 하면서 그냥 바로 같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나서 네, 그죠? 채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지워주면 됩니다. 어디 갔죠? 여기 다 보내고 나서 이 윈도우 있죠? 여기다가 다 보내고 나면 여기다가 get 윈도우 말고 set 윈도우 텍스트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에디트에다가 문자를 내가 세팅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세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고 나면 그 문자열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대충 다 끝났고요, 작업이. 근데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작업한 것도 잘 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같이. 그럼 여기서 예, 이렇게 전송하면 이렇게 다 대적으로 지워졌죠. 흑흑흑이라고 써놨던 거 다 지워졌습니다. 다 됐는데 잘 보시면 여기 쓴 글자하고요, 여기 쓴 글자가 좀 다르죠. 이 전송도 좀 크고 여기서 글꼴이 이상해요. 이렇게 글꼴이 좀 커 보이면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뭐 이 폰트가 마음에 들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만든 이 폰트들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만들 때, 그죠? 만들 때 우리가 그 글자 출력하면서 폰트 만드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H 폰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GH 폰트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나서 얘도 무지 길죠. 크리에이트 폰트를 함수 써서 써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도 복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사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굴림체 12 크기로 폰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울 때는 여기 이제 딜리트 오브젝트죠. GDI 오브젝트잖아요. GH 폰트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폰트를, 그죠? 크리에이트 폰트로 만들고 지울 때는 딜리트 오브젝트, 딜리트 윈도우, 디스트로이 윈도우가 아닙니다. 얘는 GDI 오브젝트니까, 그죠? 폰트는 뭐 비트맵이나 펜이나 블러시와 같이 GDI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딜리트 오브젝트로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폰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 개의 컨트롤에 내가 만든 폰트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도 똑같이 샌드 메시지 했어요. MESSAG, 그죠? 샌드 메시지 하시고 이 폰트, 이 에디트에다가 설정할 거니까 에디터 윈도우 핸들 적어 주시고 WM set 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쓰시고 내 폰트 W 파란 걸로 캐스팅해서 GH 폰트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디트 컨트롤에 내가 폰트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폰트를 설정하냐면 설정하고 싶은 폰트를 W 파람에다가 그 핸들 값을 적어 주시면 이 폰트로 이 윈도우에 폰트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버튼에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도 해야 될 거고.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디트에도 폰트 설정했고 그 다음에 버튼에도 설정했고 리스트 박스에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글자가 좀 달라졌죠? 아까보다 좀 작아졌죠? 뭔가 얘랑 비슷해졌고, 그죠? 작아졌죠? 한번 글을 써보면, 자, 지금 대화 내용은 녹화됩니다. 예, 이렇게 쓰면 예,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다 되죠. 지워지고, 그죠? 폰트도 이제 좀 달라졌고,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쓰시면 돼요. 꼭 굴림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시로 한 거고, 뭐 볼드를 주거나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et 폰트라는 메시지, WM set 폰트만 이용하시면 폰트 만들어서 내가 만든 컨트롤에 원하는 폰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씩 자기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쭉쭉쭉 밀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단톡방을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더 확실히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벌써 시간이 34분이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번 실습은 마치고요.
더 재밌는 내용은 다음 실습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